물러나자 이렇게 됩니다,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총사퇴.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부의장한테 맡기든가 아니면 원내대표한테 맡기든가 누구한테 맡기고 일단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누구를 좀 충원할 것인가? 이 싸움자라는 걸로 유명하게 정평이 나는 분들이 몇 있습니다. 이름은 못 대겠어요. 두드려 맞을까봐. 근데 이름은 한번 제 개인 블로그는 올렸습니다. 이름을. 당신들도 이름 좀 대라. 그래서 물러나야 할 이름과 추천해야 하고 싶은 인물들을 막 얘기하자, 각자들이. 근데 그게 몇 분들이 연이어서 나는 이런 사람 한 적은 있으냐? 그게 또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중추에 2030을 포함해야 되겠고, 대표는 60대 초도 좋다. 난 여기 썼더니, 우리 큰아들이 딱 보더니 60대 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60대. 그냥 대표 한 분은 60대 초도 괜찮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우파 재야 세력 중에서도 40대, 50대 중에 투사들이 꽤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투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쟤는 참 여러 가지로 괜찮아 하는 분들 추천을 받으시면 한 10명 가까이는 뽑아 올릴 수 있어요. 아주 목숨 바쳐서 싸우는, 또 머릿속에 든 것도 있고, 그런 그 열렬한 투사들이 재야 우파 시민사회에 좀 있습니다. 나왔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생태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 돼서 그런 사람들이, 인재들이 있으니까, 투사급이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야당 전체가, 제가 대학생 때가 자유당 말기였습니다. 그때 여당이 자유당이고, 이승만 박사 정부고, 야당이 민주당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찌나 잘 싸우는지, 다 노인들이죠. 50대 이상이고 60대고 40대가 이제 초년생이고 뭐 조재천 뭐 이런 분들이, 조병옥 뭐 유옥호 이런 분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잘 싸우는지 정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렬히 장춘단 집회한다 하면 나가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떼약볕에 나가서 보면은 뭐 삼선계원 반대 집회를 하는데, 깡패들이 여싸더니 확 그냥 군중사를 해치고 나왔더니 막 마이크를 갖다가 꺾고 테러를 하고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난장판이 됐어요. 그걸 보고 20대 청년으로서 그 울화가 어찌나 치밀든지 그냥 머리끝까지 피가 터질 게 화가 나는데,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학생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주당이 잘 싸웠습니다. 인사동에 당사가 있었는데 맨날 형사들이 와서 뭐 포위하고 그러지만, 경찰관들이 그렇게 박순천 여사라든가 이분들의 그 원내 투쟁하는 거 보면 그냥 2사 파동 때는 그 경위들이 박순천 여사의 옷을 붙들고 질질 끌어냈어요. 질질. 네. 그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어찌된 셈인지 점점 갈수록 보수 여당, 야당의 경우가 그런 전투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식과 덕망은 높으신데, 그렇게 싸우는 거는 전부 몸에 배이지가 않은 것처럼 보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누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느냐? 싸울 수밖에 없어서 싸울 때는 싸워야죠. 네.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정말 싸워야 되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물이 빠지더라고요. 그 원인을 한번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한국의 보수 계열 정당은 갈수록 힘이 빠지느냐? 왜 탁상에 앉아 있는 그런 그 화이트 칼라처럼 이렇게 돼가느냐? 결국 저는 정치가라는 거는 넓은 의미의 운동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 운동, political activity. 네. 그러니까 뭐 운동권적 운동가, 직업 운동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광의의 정치 활동이죠. 그냥 뭐 캠페인을 하고 문화투쟁을 하고 쇼를 하고, 좋은 의미의 쇼를 하고, 사람 만나고, 사람 내 사람을 만들고, 무슨 뭐 연출하고, 이게 전부 운동이에요.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글씨 쓰고 이렇게 해서 연설하고 하는 거는 아주 지극히 10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9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적 개념이 너무 없어졌어요. 한국 보수 계열에서. 그러니까 운동이 싫으면 활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액티비티, political activity. 그 개념이 너무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칼럼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꽝 터졌어요. 촛불 혁명이 꽝 터졌어요. 4.19 혁명이 꽝 터졌어요. 혁명은 한 번 터지면은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갈수록 또 그냥 관성의 법칙이 생겨가지고 그냥 확 폭포수 같은 게 쏟아지면서 가면 갈수록 과격해져요. 하다 보니까 그건 더 진보, 더 과격, 더 급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격해, 보수 과격으로 갈 법한데 저쪽에서 세게 나오면 이쪽에서 뭐 할 텐데 우리는 오히려 보수는 아이고 더 온건해져야 되겠네. 아이고 더 물 빼야 되겠네. 아이고 더 우리도 진보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방 프레임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과격해지니까. 과격 버스에서 놓치면 우리 죽는 줄 아는 그런 상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야 우리도 좌클릭하자. 수구냉전 반성하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보수 이념 해체하자. 이런 말이 나올 때 제가 저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없어지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면 서민정당 하지 말자는 말이 그건 아니에요. 서민정당도 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도 하는데 좌파적 입장에서 하는 것과 포퓰리즘 입장에서 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 보수주의, 시장경제주의 입장에서 하는 게 방법이 달라요. 물론 그 다른 걸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고 다른 방법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태가 포퓰리즘으로 가는 한에는 일단은 차베스는 안 된다. 그리스는 안 된다. 이걸 말해놓고 망하지 않았냐. 지금 카라카스의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서 닭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쓰레기통 뒤지는데 그게 가자는 얘기냐. 그건 안 된다. 사회적 경제체나 포퓰리즘, 현금, 세금 뜯어서 청년 배당 주고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나 우리도 서민은 우리도 위한다. 우리 방식이 더 좋은 거다. 이건 자유기업을 활성화시켜서 돈 많이 벌어서 복지 예산을 더 확대시켜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다. 다 먹는 게 아니라 이병철이 송주한테 왜 주냐. 이렇게 이론을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덮어놓고 그냥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좌클릭하자. 이제 보수인지 우리 하지 말자. 그럼 뭐 합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 진보 정당 되면 저쪽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유권자가 인정도 안 해줄 겁니다. 아마. 아니 어저께까지 보수 정당 하다가 오늘 새삼 저렇게 진보로 가면 그걸 어떻게 믿어? 아예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왜 너희들 찍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버리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정책적, 방법론적, 기술적 일종의 아답테이션, 적응을 하는 것이지 아이덴티티 자체를 죽으면 어떡합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면 안 된다 그래야죠. 우리도 그거 삭제할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또 뭐 대한민국은 1948년에 생긴 게 아니다. 하게 되면 정말 아닌가 보지. 해야 표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회적 경제체제? 그건 그리스에서 다 한 거 아니야. 그거 왜 뒤따라가 망할 짓으로. 그렇게 일단 거부를 해놔야 그게 야당이고 올터너티브고 그 중에서도 better alternative가 되는 것이지. 글쎄 그거 한번 우리도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는 아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류. 그렇다고 해서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냉전을 반성한다. 자, 박정희가 이산가족 찾기 먼저 제안했습니다. 김일성이보다. 그게 수구냉전입니까? 물론 박정희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독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북정책, 이산가족 찾기 제안이 수구냉전입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 때도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우익이죠. 극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수해놨을 때
북한에서 주는 수해 원전 물자 덥석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냥 노상 남북회 회담 하자고 그러고. 단 북한에서 왜 안 하느냐? 왜 그동안 잘못해? 우익 정권 들었을 때 왜 남북대가 안 되느냐? 그 자기네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안 한 겁니다. 그것도 수군행전이에요. 왜 북한이 요구하는 방식대로만 남북대화를 해야 됩니까? 반반을 나서 우리 요구도 듣고 저쪽 요구도 듣고 공정하게 교류하고 공존하고 이렇게 해야지 북한이 하자는 대로만 해주면은 그게 이 평화고 그건 우리가 너무 주기만 하는데 저쪽에서 너희들 국군 포로 좀 보내. 우리가 비전향 장기에서 70명이나 보냈는데 국군 포로 좀 보내. 근데 국군 포로 저쪽에서 인정도 안 해요. 지금 500명인가가 남아 있답니다. 근데 존재 자체를 부인해요. 그럼 그건 수군행전 아닙니까? 그것도 수군행전이죠. 어째서 우리는 비전향 장소 보냈어요. 그건 수군행전 아니. 그럼 그렇게 하면 수군행전이 아니고 국군 포로 보내달라고 하면 수군행전이고.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이 말한 프레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도 할 말은 해야 돼요. 야, 아무리 그렇게 되더니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정치범 수용자가 뭐냐, 야, 창피하게. 그런 거 없어라. 라는 말도 하고 싶으면 야당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정부 대 정부가 만날 때는 그런 말을 뭐 외교 필요해서 조금 뒤로 밀려야 되겠지는 모르지만, 야당인데 국군포로 보내라. 정치범 수용자 그게 뭐냐? 나쁘고 납북자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일본 납북자만 나오고 미국 납북자 이게만 나오냐? 우리 납북자도 좀 행사 확인할 때 해라. 뭐 그런 얘기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알 권리 같은 거 좀 늘려라. 아니 어떻게 북한 주민의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입 막고 이런 게 문명세계에서 있을 수 있냐? 우리 외부 신문도 좀 보게 하고 알 권리도 좀 확대해라. 라든가 아니 여행의 자유도 없냐? 너희 나라에서 외국 여행은 잠시 유보하더라도 국내 여행이라도 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여기서 조리 가는데 여행 증명서를 발급나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이런 얘기 왜 못합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이게 수군행전입니까?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프레임이라는 게 누구나 있으니까. 아니 우파한다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수군행전 반성한다. 보수 이념 해체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찍어준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제 와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찍었습니다. 그럼 나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수군행전 세력을 찍었나? 나는 그 남북대화 한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골라서 해야지. 그 양반의 충정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적응하자. 시세에 공자님도 시속을 따르라고 했다고 우리도 이제 이 대세에 조금 적응하자. 아답테이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완전히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식으로 마치 죽었던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양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 일방적인 단정과 편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빠뜨렸는데 그 북대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 돈 주겠다. 근데 지원하는데 조금 조건이 있다. 주는 놈은 조건 좀 달면 안 되냐? 무슨 조건? 반 정도만 해도 좋으니까 베트남이나 중국식 개방을 좀 해라. 한꺼번에는 아마 리스크가 있어 못할 거다. 반 정도 점진적으로 못하냐? 응? 그런 욕을 왜 못합니까? 상대방에서 안 들어줄지언정 우리는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 경제 그거 좋은 거다. 너희 지금 뭐 가지고 먹고 사냐? 장마당 경제 가지고 먹고 살지? 간부까지도 전부 한다며? 이거 얼마나 시장이 좋은 거냐? 좀 도입해. 한꺼번에 다 어려우면은 해안선 지대만 따로 하든가. 응? 뭐 그렇게 해서 시장으로 벌어먹어. 응? 베트남 좀 잘 사냐? 잘 살기 시작하냐? 이런 식의 말은 근데 김정은이는 아마 3대 세습 신정체제에 흔들릴까 하면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벌벌 떠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행여라도 님께서 화내실라. 응? 행여라도 뭐라 그러면
북한 인권 얘기하면 안 돼. 응? 김정은이 뭐야? 김정은 위원장이지. 지금 거의 지금 남북대가 돼가고 있는데 뭐 잘못 끼얹는 거야? 언론에서 회방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정권 때 좀 혼인한 적이 있습니다. 혼인하에 뭐 잡혀간 건 아니고 계좌 추적을 다 당하고 마누라 계좌까지 추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밖에 한 거 없어요. 왜 말을 못하냐? 회담장이라는 건 네 말하고 내 말하고 그래서 절충하고 하는 그 과정이 회담인데 저쪽에서만 다 말하고 이쪽에서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이나 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발 회담합시다. 네? 그리고 북한 인권 얘기하지 마. 하면서 그냥 언론의 재갈을 물릴 수는 없지만 물리고 싶어 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될 일도 안 돼요. 정도로 갑시다. 정도로. 네. 처음에는 근데 저 사람들도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50대 50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점점 우리가 그러니까 정권 욕심이죠. 그것도. 내 임기 동안에 뭘 만들려고 그냥 서둘다 보니까 저쪽에 하달리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5대 5에서 6대 4, 7대 3 이렇게 가서 우리가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은 한국 사람이 관광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모든 물가가 자꾸 올라갑니다. 예. 그냥 펑펑 이렇게 호기롭게 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팁값이 올랐다고 그냥 불평등한데 그런 식으로 통 큰 건 좋지만은 그렇게 따져가지고 하지 않고 자꾸 그냥 그래 줘 그래 아유 줘 하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하자 이 얘기입니다. 뭐 남북대 하지 말고 수국골당 하자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네? 저도 현상 타파주의자 기질이 다분히 있습니다. 단지 합리적으로 하자. 공정하게 하자. 50대 50으로 하자. 이것뿐입니다. 그럼 이제 대충 시간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읽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썼어요. 당 혁신과 노선 정립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원 여러분들의 강력한 당내 노선 투쟁 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어요. 왜 당내 노선 투쟁이 없습니까? 계파 투쟁은 있어요. 순수 권력 투쟁은 있어요. 비박, 친박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용어 자체가 참 창피한 용어입니다. 아니 뭐 자유민주 시장경제 파라든가 아니면은 수정자본주의 파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혁주의 파라든가 이렇게 노선을 중심으로 어떤 그 그룹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에도 남쪽으로 가면 보수파고 북쪽으로 가면 리버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당한 겁니다. 그건 계파가 아니에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뭐 계파가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 그냥 해라 하는 건 그건 독재고 당내 독재고 정당한 노선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박 친박하지 마시고 노선을 중심으로 안보, 외교, 정치, 경제에서 리버럴 데모크라시에 충실한 분들이 만약에 한 40명 된다, 50명 된다 하면 그런 분들이 노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도 만들 수 있고 이 학습회도 만들고 있어서 노선 투쟁 하시라 이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어떤 노선을 중심으로는 난 오히려 그런 그룹과 계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차까지 오늘 하셨다는데 이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그 콘센서스가 아마 5차 하는 도중에 생기셨을 거로 봐요. 여기 모이신 분들. 그럼 모이세요. 모여가지고 당 권력 쪽을 향해서 깃발을 드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주장을 하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우리의 요구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한 바퀴 빙 도시고 기세를 올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론이 형성되고 당에 반영이 되고 또 더 좋으면 권력도 장악하고 당권. 그래서 가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린 목적이 이제 결론은 목적이 뭐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부디 좀 뭉쳐서 정당한 노선 계파를 만드셔서
그걸 들고 깃발을 들고 당권에 도전하세요. 네. 그래서 야당 국가는 고사하고 당부터 장악해야 됩니다. 야당 여러분의 당. 그래서 그 힘찬 야당이 한반도 전역의 전체주의화, 불길한 물결을 막는 본연의 본론 투쟁을 해 주셔야 우리 같은 사람이 요새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난 우울증에서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 노인증, 우울증 플러스 정치적 우울증 아니고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근데 지더라도 내일 당장 칵 하고 쓰러져 죽더라도 열심히 싸우던 옛날에 자유당 말기에 민주당 같은 거라도 있으면 붙들고 이러고 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못 떨어진 못같이 넝쿨 떨어진 디용박처럼 이거 절대 고독이에요. 제발 여기서 어떤 야당이라도 이렇게 그냥 똘똘 뭉친 그냥 확 크고 나가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분들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어서 내가 좀 편히 좀 눈 감아도 되겠지.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현재 야당이 증명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